공략주 시간으로 넘어왔는데요. 본격적인 종목 오픈해보기 전에 AS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가온칩스. 제가 마스터님 저녁 방송도 보고 이렇게 가끔씩 따라다니는데요. 가온칩스를 정말 열심히 여기저기 집착해 주셨어요. 정말 목표가 달성하긴 했습니다. 종가를 지켜주진 못했지만 그래도 금요일 날 목표가를 달성을 했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 목표가 위에서 또 종가를 기록하기까지 기대감을 계속 끌고 가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더 갈 것 같아요. 뭐 달성이 되어서 뭐 매도를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만 뭐 지금의 분위기와 흐름, 그다음에 이제 전반적인 업종의 순환매 이런 거를 봤었을 때는 저는 더 올라가 줄 것 같긴 해요. 그 대신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과한 욕심은 오히려 더 좀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수익을 주고 뭐 두 자리 뭐 10% 이상 수익률이 나올 때는 그냥 기계적으로 분할 매도를 하면서 보세요. 왜냐면은 그 테마의 순환도 굉장히 좀 빠르고 먹거리는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판다고 해서 새로운 먹거리가 안 나오는 시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보다 좀 안정적으로 이제 좀 챙겨가는 매매를 한다라고 하면 지금 뭐 충분히 더 계좌 안에의 결과치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일단은 현실적인 전략이고, 가온칩스는 일단은 뭐 분위기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거든요. 집착을 좀 했는데 보통은 그쵸, 이제 방송할 때마다 이제 뭐 다른 종목들을 이제 제시를 해야 그 중에서 이제 올라가는 종목으로 좀 자랑도 하고 그렇게 좀 더 좋긴 할 텐데, 저는 가온칩스는 좀 뭔가 더 좀 집착을 할 만한 종목이었고 많이들 같이 좀 매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뭐 이때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삼성전자의 뭐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뭐 참여 기대감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뭐 전반적인 분위기들이 확실히 올라오고 있는데, 가온칩스가 가지고 있는 뭐 이제 MPU 쪽이라던가 아니면 뭐 이제 그 파운드리 협력 관련된 뭐 이슈라던가 아니면 온디바이스 AI 관련된 뭐 사업 내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지금 분위기에 상당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좋은 종목이 지금 시장의 분위기에 맞게 딱 좀 올바른 그런 움직임을 보여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운이 좋게도 차트를 보시면은 그 기간이 좀 길지 않고 좀 단기간 안에 완성이 돼서 이런 부분들은 운이 좀 더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이 6만 원에 제가 이제 목표가를 좀 잡아드렸던 거는 이제 위쪽에서 이제 눌린 구간들이 어디서부터 나올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계산을 했었을 때 이 6만 원 위쪽에 있는 이 저항선 혹은 이제 뭐 이제 월봉 안에서도 이제 중복이 되고 있는 이런 저항 구간들이 한 번은 좀 눌러줄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리고 뭐 아직까지는 이제 돌파가 한 번에 나오진 않았고 여기서 좀 쉬어가고 있다 보니까 여기 안에서의 반응을 뭐 며칠 더 기다려 봐야겠지만,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그때는 저는 조정의 강도에 따라서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혹시나 이제 그대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의 관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아래쪽에는 매물대가 좀 쌓여 있기 때문에 돌파된 매물대는 그 다음에 이제 지지선으로 작용을 보통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5만 5천 원까지는 눌려도 한번 좀 참아보시고, 잔량 가지고는 여기가 이제 뭐 이 매물대가 아래로 이제 소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뭐 시장가로 던져버려도 좋은 수익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이제 대응을 해보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서 이제 차라리 횡보를 몇 거래일 좀 더 했으면 좋겠거든요. 거래량을 빼면서, 그리고 힘을 모아서 이제 그 다음에 다시 위쪽으로 쏘아야 이 윗공간들이 돌파가 되니까 그런 그림들이 좀 나와주는지, 요즘에 뭐 반도체 안에서의 순환매는 계속해서 좋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들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고 기다려 보셔도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네, 그럼 손절가는 원래 44,000원에서 55,000원으로 올려볼 텐데요. 만약에 마스터님께서 생각하셨던 그림, 횡보를 하다가 나중에 슈팅이 나오는 그 그림을 조금 기대해 본다고 한다면 목표가는 6만 원이 아닌 뭐 그 이상을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네, 뭐 7만 원 혹은 뭐 7만 5천 원 뭐 이렇게 올려가면서 가져가셔도, 여기가 돌파가 된다라고 하면은 시세가 한 번 더 나올 가능성이 저는 더 커진다고 봅니다. 네, 그럼 2차 목표가 7만 원에서 7만 5천 원 끌고 가 보도록 할 텐데요. 그 이전에 당분간 좀 횡보를 하면서 힘을 모아가는 그림이 나타나는지 여부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AS, 셀바스 AI입니다. 아쉽게도 목표가를 달성하진 못했습니다. 당시 18,000원 말씀 주셨는데 17,100원에서 고점을 찍고 4거래일 연달아 조금 밀리다가 오늘 다시 위쪽으로 방향성을 잡고 있거든요. 네. 지금 조금 더 비중을 늘려가야 할 타이밍인 건지 아니면 계속 그냥 홀딩한 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건지 궁금한데요. 만약에 뭐 분할 매도 없이 그대로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은 저는 뭐 그대로 홀딩을 한 번 더 하셔서 다음 타이밍을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목표가가 이제 달성이 좀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좀 넉넉하게 잡아드리는데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두 자리 수익률이 나오고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기계적으로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셀바스 AI도 그 당시에 이제 좋은 위치 안에서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AI 쪽에서는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제 나온다라고 봤는데 그게 이제 연속성을 띠면서 가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제 자기 차례 되면 급등 한번 보여주고 또 이제 눌렸다가 이제 좀 잊혀질 때 되면은 분위기 만들고 차트 만들어서 또 다음 순환매 나오고 이런 그림들은 뭐 충분히 잘 나와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침에 이제 셀바스 AI라는 종목을 같이 보고 뭐 당일날 17% 정도 급등이 나왔으니까 뭐 두 자리 익절을 분할 매도로 챙겨 가시는 데는 뭐 부담이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뭐 눌린 부분들은 아쉽긴 하나 빨간불은 좀 유지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이제 잘 때 새벽에 그 일론 머스크의 그 이제 뭐 챗GPT를 능가한다고 자칭을 하는 네. 이제 그 AI 그 프로그램이 또 발표가 나오죠. 그래서 거기 안에서 또 그 소프트웨어 관련된 종목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기대를 해보고 그다음에 기다려 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는 요즘에 또 강조를 좀 많이 드리고 거기 안에서 이제 순환매도 많이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기대하시면서 뭐 재차 가져가셔도 좋고 그다음에 이스트 소프트라는 종목들도 최근에 이제 안내를 좀 해드렸었는데 아직 뭐 반응이 나오진 않았지만 뭐 셀바스가 됐든 이스트 소프트가 됐든 뭐 한 종목 정도는 뭐 가지고 보유를 하고 계속 가져가셔도 저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록3 말씀해 주신 네, 거죠? 맞아요. 네, 또 지구상에서 가장 똑똑한 AI다. 이런 얘기들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요. 당분간 AI 소프트웨어 내에서의 순환매도 계속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하나씩 열어보는 시간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선 첫 번째 공략주 제우스 가져와 주셨는데 아까 특징주 말씀하실 때도 살짝 언급 주셨거든요. 네. 반도체 쪽으로 어떤 모멘텀이 매력적인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네, 제우스라는 기업이고요. 네. 이제 뭐 반도체 안에서의 순환매는 계속해서 좀 이어져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이제 11월, 12월 뭐 이때부터 해가지고 이제 반응들을 하나씩 보였는데 이제 유리기판에서부터 이제 시작이 됐었고 뭐 그다음에 이제 뭐 브로드컴 관련된 종목 뭐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이 되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삼성전자한테도 좋은 분위기가 오고 뭐 뉴스들도 나오고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뭐 이제 뭐 파운드리 관련된 종목들 아니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PCB 회로기판 관련된 종목들 뭐 이렇게 해서 아니면 이제 지난 금요일이었나요? 그때 이제 CXL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이제 테마 안에서 그다음에 뭐 대부분의 이제 반도체 종목들이 그러니까 지금 지나가는 명분들을 하나씩 잡아가지고 반응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우스도 이제 거기에 뭐 이제 다음 순환매를 탈 수 있을 만한 뭐 그냥 좀 전형적인 이제 뭐 반도체 장비 업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어느 쪽으로 명분을 붙일지는 뭐 충분히 뭐 HBM 쪽으로 분위기를 붙여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뭐 파운드리 아니면 뭐 CXL 쪽으로도 이제 더 연결고리를 지을 수 있을 만한 기술의 부분들, 그다음에 이제 모멘텀들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는 뭐 이제 포인트로 좀 잡으면 좋겠다. 다음 순환매를 기대하는 좋은 위치의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제우스라는 기업을 혹시나 뭐 포털 사이트나 HTS 뉴스 이렇게 이제 좀 검색을 해보시면은 로봇도 잘하는 기업 이렇게 이제 또 시장에서 부각이 되고 요즘에 제우스가 로봇에 약간 좀 진심인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투자 그다음에 산업용 로봇 이쪽으로 이제 좀 추진을 좀 많이 하고 진행형 단계가 뭐 좀 강하게 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 안에서는 이제 뭐 반도체 쪽의 이미지가 좀 더 짙어가지고 지금 뭐 흘러가고 있는 로봇주의 테마에는 아직까지는 동행을 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이제 앞서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한번 봤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혹시나 박스권을 위쪽으로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거기 안에서 이제 로봇주들은 이제 또 부각을 보여줄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은 뭐 유리기판에서 새로운 종목이 부각이 된 것처럼 대장주가 계속 가면은 새로운 종목들을 계속 테마로 찾으려고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림들이 나오면은 제우스는 이제 우리가 반도체의 좋은 부분들을 보고 매수했지만 뜬금없이 로봇주 때문에 가버리는 그런 땡큐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는 거는 뭐 이제 좀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요즘에 반도체 종목들이 바닥에서 분위기를 확 바꾸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제 실적 시즌에서 맞춰서 이제 실적 발표가 잘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번에는 연간 실적이 정리가 돼서 이제 뭐 4분기 실적이랑 같이 발표가 되는데 제우스 같은 경우는 실적이 또 굉장히 좋게 나왔죠. 그래서 수익 개선이 이제 본격화되는 시기다라는 평가와 함께 전년 대비해서 그러니까
23년도 대비해서 2024년도 연간 실적이 거의 뭐 600% 이상 상승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보여줬었고, 그걸로 인해서 요즘에 좀 부각을 더 받고 있는 모습들이 저한테는 좀 포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들은 차트를 놓고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제우스가 지금 이제 바닥 안에서 지난주 목요일 날은 거래량을 한번 터뜨리고 반응을 좀 보여줬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분위기를 12월이 지나고 나서 이제 위쪽으로 좀 바꿔갔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위쪽으로 한번 올려놓은 상황에서 횡보를 하다가 다시 한번 위쪽을 찌르고 방향을 바꿀 수 있을 만한 기준 봉이 저는 지난주에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방향을 나는 위쪽으로 갈 거야라고 이제 액션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거래량을 확 줄이면서 빠지지 않은 위치에서 매물 부근에서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매수하기 좋은 위치죠. 그래서 여기 안에서 횡보를 할 때 매수를 잘 담아놨다가 위쪽으로 돌파가 나오면은 매물대도 열리는 부분이고 이평선의 저항선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같이 열리는 위치가 되기 때문에 여기를 넘어서면은 흐름이 센 양봉이 지난주 목요일처럼 한 번 더 이어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노려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한 다음에 그런 액션들이 나오면은 두 자리 수익률이 나왔었을 때는 기계적인 분할 매도, 그 다음에 그 이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목표가는 일단은 18,000원까지 잡아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맞춰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매수는 저는 뭐 지금 라이브로 뭐 진행이 되고 있지만 뭐 지금 당장 뭐 시초가가 아니고 시장가로 매수를 때려잡아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시초가 이하의 음봉 매수, 뭐 오늘의 음봉이면 저는 충분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제 뭐 분할 매수 관점에서 나눠서 담아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하단으로 이탈이 나온다라고 했었을 때는 저는 손절 라인을 13,500원까지 책정을 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손절가 13,500원, 목표가는 18,000원 받아봤고요. 현재가 아래에서의 매수 말씀 주셨습니다. 다만 반도체가 오늘 분위기 긍정적인 거 맞고 최근 관세 얘기가 계속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나름대로 잘 버텨준 거 인정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관세에 대해서 완전히 자유로운 섹터는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흔들린다고 한다면 이런 제우스 같은 종목들은 더 크게 빠질 우려도 좀 마음속에 담고 있어야 할까요? 뭐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는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는데, 요즘에 이거는 이제 뭐 공식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그러니까 네. 시장을 좀 많이 반도체를 많이 보신 분들은 좀 그 센스가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랑 반대급부로 움직임이 나와야 중소형 반도체 종목들한테는 반응들이 더 잘 나온다라고 이제 그런 느낌들을 지금 느끼시고 계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글쎄요, 뭐 이제 뭐 관세에 대한 우려감들은 어느 정도 많이 반영이 됐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많이 빠져도 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많이 밀렸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악재는 뭐 충분히 많이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뭐 하루 이틀 정도는 이제 악재 뉴스가 나와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그게 막 바닥을 깰 정도로 가지는 않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뭐 미국에서 빅테크 기업들 움직임도 그렇고 이제 뭐 관세에 대한 부담감은 있지만 AI라는 기대감이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좀 존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 자체는 호재는 없거든요. 악재들이 좀 잔존을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반응이 나오고 그다음에 뭐 두 자리 익절 부근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기계적인 분할 매도를 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좀 대응을 좀 빠릿하게 하는 게 그다음에 시장에서는 더 좀 유리한 전략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악재보다는 말씀 주신 것처럼 호재에 조금 더 민감하게 움직이는 강세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수익권에 올라온다고 한다면 빠르게 차익 실현을 하는 전략으로 끌고 가 보면서 여러 가지 시장의 불확실성까지 하나씩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눌러주셨나요? 만약 아직까지 누르시지 않았다면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 두 번째 공략주 한농화성 가져와 주셨는데요. 현대차발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여러 가지 기대감, 최근 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의 움직임들을 봤을 때 전고체 움직임도 심상치 않거든요. 한농화성 하나씩 짚어볼까요? 네, 저는 아직 사실 2차 전지 배터리 업종을 믿지를 못하는데 그때도 그렇게 그렇죠. 말씀 주셨습니다. 항상 좀 뭔가 좀 의심이 많이 되고 아직은 이제 뭐 랠리를 보일 포인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2차 전지 안에서 뭐 그 안에서 이제 뭐 테마 중에 테마, 아니면 업황 안에서 이제 좀 있는 뭐 이런 이제 미래 배터리 관련된 테마 안에서는 요즘에 또 이슈가 나오고 그다음에 반응들이 좀 잘 나와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단기적으로 짧게 노려보면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시장의 특징주로 좀 안 나오긴 했지만 오늘 잘 나가는 종목 중에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레이크 머티리얼즈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뭐 두 자리 이상으로 10% 이상으로 상승률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전고체 배터리 관련된 테마성 종목이죠. 근데 뭐 전고체 배터리라고 한다면은 그냥 뭐 흔히 말하는 그러니까 반도체 안에서는 뭐 유리기판 우리가 이제 다음 단계로 성장하기 위해서 이제 지금 상용화를 시켜야 되는 기술 뭐 이런 것처럼 이제 배터리 안에서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전기차를 더 이제 좀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는 전고체 배터리라는 이런 기술들을 상용화를 시키고 그다음에 보다 이제 뭐 가격을 다운시키고 이렇게 하는 작업들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미래 배터리 기술이 저는 전고체 배터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거기에 대한 미래 기대감들은 베이스로 좀 깔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뉴스로 부각이 되면은 거기에서 이제 보여주는 임팩트들이 짧게나마 이제 팍팍팍 들어왔었던 경험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과거에 이제 뭐 그 우리나라 뭐 인천 뭐 아파트에서 벤츠 전기차가 이제 폭발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안정성이 더 확보가 되어 있는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미래다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고 정부 안에서도 막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테마의 여파는 굉장히 좀 굵게 갔거든요. 그래서 이 최근에는 이제 현대차가 이 전고체 배터리를 이제 뭐 넣어서 이제 출시하는 차에 넣어서 이제 뭐 좀 상용화를 시키겠다라는 얘기들 뭐 그리고 이제 뭐 그게 이제 본격화로 가동을 뭐 시키는 게 뭐 3월 달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가 뭐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도 뭐 이제 기대감들은 시장에서 굉장히 좀 커졌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의 이슈를 자극을 시켜줄 만한 내용들이 시장에서는 좀 더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개장했었을 때 특징적인 부분들을 보니까 차트를 좀 한번 넘겨주실래요?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이라는 종목도 지금 바닥에서 굉장히 세게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도 반응이 나왔고 지금 시장에서도 여전히 뭐 강세 흐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슈를 타면은 바닥에서 이제 몇 거래일 안에 뭐 40%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주는 이런 그림들도 보여주고 있고 그다음에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도 최근에 바닥에서 올라오는 속도가 굉장히 좀 가속화돼서 이 종목도 50% 가까운 상승률을 거의 뭐 2주 사이에 보여주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과거에 이제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그다음에 지금 보이는 레이크 머티리얼즈 마찬가지로 이제 같은 전고체 배터리 안에서 변동성이 잘 나오고 대장 역할을 했었던 종목 중에 한농화성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한농화성도 같은 시기에 반응을 보이긴 했지만 아직까지는 기술적으로 막혀 있는 구간과 전고점 매물대들 같은 게 있다 보니까 더 시원한 돌파가 저는 아직은 못 나온 것 같거든요. 근데 이 분위기를 저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다음 순환매를 좀 덜 올라간 종목에서 잡아보면 좋겠다라는 관점을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지금 현재 15,950원 이렇게 해서 흐름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아무리 높아도 16,000원 안짝으로 매수를 좀 잡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단으로는 손절가 14,000원 이 박스만 이탈하지 않으면은 충분히 좀 기다릴 수 있는 위치가 되고 목표가는 위쪽으로 올려서 매물대가 나오기 전인 2만 원까지 일단은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수익률이 두 자리 10% 정도가 이제 나오는 구간에서는 기계적인 분할 매도는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 전고체 배터리 안에서의 순환매가 다음 한농화성으로 가주기를 기대하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을 다음 순환 종목으로 보셔도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11% 급등하고 있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9%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후발주자로 어찌 보면 한농화성이 이어받아갈 수 있을지 가격 전략 챙겨가시면서 좀 계속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공략주 폴라리스 오피스 준비되어 있는데요. 잠시 전에도 말씀 주셨던 게 뭐 이스트 소프트나 셀바스 AI처럼 AI 소프트웨어 안에서의 순환매를 계속해서 좀 기대감 가져보며 모니터링 할 필요 있다.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폴라리스 오피스도 사실 같은 결일까요? 아, 네. 정확하시네요. 근데 네, 저는 그 소프트웨어 종목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인 관점 안에서도 이 소프트웨어 특히나 이제 AI 연결고리를 지을 수 있을 만한 이런 기업들은 충분히 좀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폴라리스 오피스도 같이 좀 소개를 해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AI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이제 뭐 항상 드렸던 얘기지만은 과거에는 그냥 뭐 AI 시장이 언젠간 오겠지 하는 그런 이제 기대감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퍼포먼스들은 없었는데 이제 뭐 하드웨어 업종들처럼 아니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도
반도체 기업들이 이제 뭐 AI 칩 아니면 HBM 연결고리를 지었었던 기업들이 막 역대급 실적이 나오고 뭐 사상 최대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소프트웨어 종목들한테도 시작이 될 수 있는 분위기가 이제 만들어졌고 그런 시기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적자 기업들이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이제 소프트웨어 업종들이 AI가 이제 뭐 가동이 되고 시작이 되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들,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이제 판매를 하면서 실제로 이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대부분의 이제 소프트웨어 업종에서는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게 올라가는 속도가 저는 굉장히 빠르고 강해질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은 기대감이 한 60, 그다음에 이제 뭐 기술적 그 이제 펀더멘털 그런 이제 기본적인 분석 관점에서가 뭐 6대 4 정도로 좀 밀리고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본적 분석 그다음에 그 실적에 대한 기대치들이 주가를 들어올리는데 더 큰 역할을 미래에는 해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안에서 소프트웨어는 좋고요. 그다음에 앞서서 그 이제 일론 머스크의 제가 이제 단어를 잠시 깜빡해서 앵커님이 그록3라고 이제 정정을 해주셨는데 오늘 새벽에 또 이제 발표가 나오죠. 뭐 챗GPT를 능가한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뭐 그게 이제 뭐 실망 매물로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요. 기대감이 크게 반영이 되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이슈화되고 혹시나 이제 미증시 안에서 소프트웨어 종목들이 반응을 한다라고 하면은 그다음에 요즘에 또 반응이 좋은 뭐 팔란티어라는 기업도 지금 뭐 미증시 안에서 분위기가 굉장히 좋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좀 분위기를 끌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재되어 있는 모멘텀이 저는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섹터가 AI 소프트웨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거기 안에 순환매를 이제 좀 계속해서 좀 기대를 해봤을 때 폴라리스 오피스도 제가 분석을 했을 때는 상당히 좀 좋은 종목인데 아직까지는 좀 퍼포먼스가 터지는 그림들이 좀 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매수하기가 더 좋은 그런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개인 개별적인 이슈로는 앞서서 이제 뭐 신테카바이오라는 종목도 좀 봤었는데 이제 폴라리스 오피스도 이제 일반 뭐 AI 소프트웨어에 이어서 이제 뭐 바이오에도 AI 기능을 이제 접목 가능한 기술들을 이제 발표를 했다라는 이슈들 이런 것들이 이제 부각이 될 만한 모멘텀들 이런 거를 이제 좀 더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술적인 위치를 한번 보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폴라리스 오피스 외에 이제 뭐 폴라리스 AI라든가 이제 그룹주들 안에 이제 AI 그룹들이 같이 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있는 것 같은데 이 종목은 바닥 안에서 횡보를 지속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하단이 깨지지 않고 이제 과거에는 이제 추세 하단이 지속적으로 같은 위치를 두드리다가 한번 이제 거래량 터트리면서 위쪽으로 주가 레벨업 시키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단에 대한 지지선을 조금 올렸죠. 그래서 레벨업을 시키고 이 위쪽에서 이제 지지점이 나왔고 지금은 이제 저점의 위치가 조금씩 좀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상단 관점에서 봤었을 때는 계속해서 이 회색선이 제 차트 안에서는 242평인데 혹은 뭐 비슷한 가격을 지속적으로 이제 두드리고 있습니다. 박스 상단은 두드리고 돌파도 한번 보여줬었고 또 두드리고 뭐 근접하고 이번에도 두드리고 근데 이제 저점은 조금씩 좀 올라가고 있고 그럼 이거는 이제 방향은 힘은 위쪽으로 모아가고 있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럼 다시 한번 지난번처럼 이 위치를 여기처럼 돌파하는 시기들이 온다라고 하면은 거래량을 터트려주는 양봉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이제 또 한 번에 또 강한 상승세라든가 돌파 이후에 보다 좀 가속화되는 주가 상승률을 기술적으로는 기대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올라가고 급등이 나가는 거를 따라가는 것보다는 앞으로 이제 좋은 그림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을 좋은 위치에서 낮은 자리에서 미리 매수를 좀 해놓으면 좋겠죠. 저는 그게 이제 근접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멀리 보고 뭐 장기 투자 관점으로 선취를 하는 것도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간 안에 좋은 반응들이 좀 나와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폴라리스 오피스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지금 현재가가 6,050원입니다. 그렇게 크게 부담이 되진 않으니까 뭐 지금도 매수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조금씩 남겨놨다가 혹시나 음봉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때 이제 나눠 담으면 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래쪽으로 보실 때는 지난 하방의 언덕이 이제 좀 약간 올려놨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다시 깨지지 않는 선이 5,600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5,600원을 종가 기준 손절가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목표가는 일단은 7,000원으로 잡고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000원 잡고 대응을 해본 뒤에 그 다음에 뭐 반응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AS 해드리면서 다시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 받아봤고요. 운봉 매수로 조금씩 매집해보는 전략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7,000원, 손절가 5,6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 시장을 좀 보니까요. 제 눈에는 재건주가 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전진건설로봇이 오늘 시초가 때 좀 마이너스 5%까지 낙폭이 깊었는데 벌써 다 회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따라붙는 작은 종목들도 있는 것 같고요. 이렇게 봤을 때 오후장에는 재건주 좀 기대해도 된다 vs 안 된다.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뭐 굳이라는 굳이? 단어를 좀 쓰면 더 좋지 않을까 싶은데 네. 뭐 전진 건설 로봇은 뭐 엄청나죠. 훌륭하고 뭐 잘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요즘에 그 재건주들을 보면은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이제 뉴스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개장하기 전에 보면은 이제 뭐 이제 종전에 대한 협상이 뭐 계속해서 좀 있었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네. 그다음에 이제 뭐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한테 약간 좀 희토류를 가지고 이제 막 이렇게 좀 하면서 이제 뭐 좀 재건에 좀 도움을 좀 그 이제 종전에 대한 좀 도움을 주는 이런 이제 좀 얘기들도 나오고 했었는데, 그동안에 이제 재건주들의 분위기를 봤었을 때 이 정도의 뉴스 캡하면은 저는 오히려 갭상승으로 좀 떠서 시작을 해도 됐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히려 오늘 아침에는 이제 막 밀리기도 하고 차익 매물들도 좀 많이 나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뭔가 좀 새로 매수를 하기에는 뭔가 이제 재료가 더해지고 뭐 결과가 나와도 뭔가 좀 차익 매물들이라든가 재료 소진에 대한 우려감들이 같이 좀 반영이 되는 시기라서 저는 뭐 많이 올라가기도 했었고 네. 그래서 굳이 꼭 이렇게 봐야 돼라는 생각을 좀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바닥에서 반응을 보여주는 좋은 재료주들도 많거든요. 물론 재건주가 갑자기 더 튀어서 올라가면은 제가 민망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그거 이상으로 그만큼 또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 바닥에서 아직 시작 안 된 종목들은 충분히 많이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분위기가 혹시 또 한번 바뀌지 않을까 싶어봐서 여쭤보긴 했는데요. 시장이 정말 발빠르게 바뀌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시시각각으로 바뀌는 시장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딜사이트 S에 김정엽 마스터님 꼭 검색하셔서 영상 같이 시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딜사이트 S 김정엽 마스터와 함께했습니다. 마스터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